김사랑 씨 모셨는데요. 50억 클럽. 야, 50억 클럽 하나씩 나오는데 여기 50억 클럽에 박영수가 이제 핵심이고 권순일이도 나오고 최재경이가 잘 안 알려졌어요. 우리 최재경에 대해서는 이게 또 이게 잘 몰라요. 아닌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최재경이가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 쪽에 마지막 민정수석이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예. 예. 최재경이가 마지막 민정수석이기도 하고 최재경이가 박영수를 임명을 했다는 거 아시죠? 추천은 박지원이가 하고 임명은 최재경이가 하고 튄 거죠. 박영수 알박기 하고 튄 거예요, 말 그대로. 예. 그러면 우리 최재경과 김만배의 이제 사이는 이제 언제적부터였느냐? 이제 요것을 이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한번 자리 한번 띄워주세요. 예, 여기 이제 최재경도 여기에 이제 50억을 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뭐 여긴 다 알지만 왜 최재경이 50억일까? 이 사람들이 참 의문이잖아요. 최재경이 무슨 일을 했길래? 머니투데이 회장이고요. 머니투데이고. 권순아, 김수남 전 검찰총장. 여기는 많이 이름 나오잖아요. 나오고요. 여기 권순일, 뭐 김수남, 박영수, 곽상도 맨날 나오죠. 이 최재경이. 요게 사실은 키맨인데. 여기 키맨이야, 아주 키맨. 여기도 반드시 50억을 줄 정도면 아주 그럼요. 핵심적인 일을 해왔었던 최재경이란 말이야.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어떤 일을 했느냐? 봐보세요. 유동규 압수수색 직전에 최재경과 박관청과 통화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재경. 유동규가 압수수색 직전에 야, 최재경 박관천이 통화 왜 했냐? 아니 유동규는 이재명의 사람인데 그러게. 왜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민정수석인 최재경, 박관천이는 조홍천 꼬꼬봉이나 다름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조홍천이가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민주당. 그 놈도 다 뭐를 했으니까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최재경, 박관천과 통화를 왜 했을까? 왜 했을까?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뭔 일들이 다 있었으니까 이렇게 통화를 했겠죠. 최재경이가 누구냐? 최병렬의 조카라고 돼 있더라고요. 최재경은 이제 BBK 검사에 이제 BBK 검사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그 이명박 정부 쪽에 그걸 이제 무혐의를 줬었던 검사예요. 최병렬의 조카이고 최병렬은 노무현 탄핵 소추안을 가결을 하고 박근혜 자문그룹의 멤버를 했었던 이제 그런 이제 정치인 중에 한 명이죠. 그 다음 것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이 얼마나 순진하셨냐면 요 새끼는 다 뜻이 있으니까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물러나겠다는 최재경이를 청와대가 붙잡느라고 당시에는 안간힘을 썼어요. 이 50억 클럽을 모르니까. 모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참 진짜 그렇죠. 사람이 인덕이 없네. 요거는 이제 것만 드글드글. 최재경이가 이 새끼도 진짜 아주 나쁜 놈이야. 윤석열이 조우영이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장동 뿌르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조우영이가 누군지 아시죠? 대장동 브로커. 네, 대장동 뿌르코. 그러니까 이제 조우영이가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이제 친척이죠. 그 대장동의 시드머니 천 몇백억을 끌어온 게 조우영이에요. 원래 이제 대장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C7의 이강길이가 처음에 시작을 할 적에 조우영이하고 손을 잡고서 천 몇백억을 끌어오고 C7의 이강길이가 부산저축은행에 100억을 상납을 하고 조우영이한테는 10억을 상납을 했죠. 이제 그 머니를 끌어다 준 그 자금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불법 대출이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이게 그 조사가 들어갔어요. 조사가 들어가니 이제 큰일 났잖아. 이 대장동 일당들은 이제 조우영이 실체가 이제 막 밝혀지게 되니까 그때 김만배가 딱 나타나 가지고 조우영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 변호사 하나 소개시켜 줄게. 그러면서 그게 누구였냐면 박영수예요. 박영수. 야, 거물을 소개해 줄게. 거물을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자기네 녹취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윤석열이는 아직 급이 안 되니까 그보다 더 높은 애를 소개시켜 줄게.
저기 뭐야 그거보다 더 높은 애한테 말을 다 해놨어. 수사하는 높은 애한테. 그게 최재경이었죠. 최재경이야. 아하. 최재경이가 조우영의 불법 대출을 눈 감아준 거죠. 그리고 조우영의 변호는 쟤네들은 이거 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저 엮으려고 그러는데 최재경이 그게 아니라 밑에 사실은 아래 윤석열이 있었고 네. 거기 녹취록에 그렇게 나와요. 만배가 윤석열은 급이 안 되니까 더 높은 애한테 얘기를 해놨다. 그렇지. 그때 당시 그 중수부장이 부산저축은행을 담당하고 있던 중수부장이 최재경이었어요. 네, 최재경이고. 그리고 그 위에 그 이제 그 조우영이한테 이제 변호사를 붙여줬잖아요. 그게 박영수였고 박영수를 붙여주면서도 김만배는 1,500만 원을 또 야 너 나한테 1,500 줘. 그렇게 해서 또 1,500을 띵가 먹었어요. 이제 요런 관계죠. 근데 여기는 얘네들은 짜집기를 잘하잖아요. 최재경이 말만 이게 싹 꼬집어내가지고 윤석열이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조우영이는 부산저축은행에 뿌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이제. 자, 보고를 했던 어떤 것 중에 한마디를 이게 싹, 그거만 딱 온 것 같아요. 자기한테 보고를 해야지 되는 이제 자기가 상관이었던 거예요. 최재경이가. 너 뭐 조우영이 어떤 놈이야? 그랬더니 뿌르코 새끼인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그것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것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 얼마나 핵심 인물들이에요. 정영학의 폭로, 김만배가 검찰 입막으로 사업권을 강탈을 해갔다.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박영수의 꼬봉이 김만배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무기다 이런 애들한테 야, 니들 다 이제 손 떼. 이러면서 이제 그 불법 대출이다 뭐다 막 하니까 이제 거슬럭거리니까 이제 그냥 내가 이제 그 검찰들이 이제 나무가 너 빠지라고 그러니까 형님이 내가 앞에 있어야지 되니까 나가라. 이러니까 만배가 저기 나무기 그랬잖아요. 만배가 무서운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검찰 백 때문에 우리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만배가 검찰 인맥으로 사업권, C7의 이강길과 나무기 붙어 있었던 그 사업권을 강탈해 갔다. 이거예요. 그 다음 컷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나오죠. 김만배, 부산저축은행 브로커한테 이제 박영수를 소개해줘서 1,5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조우영이한테 이제 박영수를 변호사로 붙여준 거죠. 이제 붙여주고 1,500만 원. 이 새끼 돈 들은 하여간 잘도 챙겨. 야, 귀신들이다. 그럼죠. 이재명이 또 어떤 놈이냐. 야, 이거 진짜 남의 다리 긁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놈이에요. 이 부산저축은행 있잖아요. 이거 이제 이재명이 이제 문재인 후보하고 첫 싸울 적이야. 이게 언제 적이죠? 2017년인가 16년이죠. 요 밑으로 여기 위로. 예. 문재인 부산저축은행 의혹 비난글 올렸다가 싹싹 찔했어요. 2017년. 이제 여기 대선 경선 때죠, 이때가. 예. 위로 올려보세요. 그 59억인가를 이제 수임 받았었다고 한 거 있었잖아. 부산저축은행 그거를 나는 20년 변호할 동안 수임한 사건 다 합해도 50억이 안 되는데 한 방에 59억을 먹었었다. 문재인을 디스하는 거를 싹 올렸다가 이제 막 비난이 오니까 싹 이제 하는 거죠. 요렇게 사악한 놈인 거예요. 이렇게 아주 그냥 자기가 살려면 아주 문재인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 얘는 그냥 아주 문재인을 디스한 거 아니야. 이거 부산저축은행 이거 부산저축은행으로도 이재명은 문재인. 그럼 부산저축은행의 몸통이 그럼 문재인이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주 얘는 아주 난놈이에요. 이때부터 문재인을 디스를 한 거예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이게 이재명이가 이제 문재인 부산저축은행 이게 이렇게 했다가 이제 중앙일보에까지 이렇게 크게 당시에 났었었죠. 이제 그러면 박영수는 누구냐? 최재경, 우병우 인맥 논란에 수사 영향 없다. 최재경이가 박영수 밑에 있었던 애예요. 그러니까 둘이는 친할 수밖에 없는 사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위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쭉 위로. 이게 이제 최재경이와 이제 최재경 민정수석과 가깝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박영수가 쭉 와보세요. 언제적부터 친하냐? 대검 중수부장 시절 최재경 민정수석과 대검 중수부장이었을 때 박영수가 대검 중수부장이었을 적에 최재경이는 중수 1과장이었었다는 거예요. 요런 관계였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최재경이가 민정수석이었을 적에 박영수를 특검으로 알박기하고 싹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다 깐부라는 거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기당한 거야.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 50억 클럽의 최재경이가 누구냐? 이게 나오죠. 민정수석을 지냈었던 사람이고 경남 산청 대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대 뭐 사법연수원 이러면서 특수통 요직을 거치면서 최병렬 미래통합당 상임고문의 조카, 최희준 전 TV조선 편집본부장의 사촌형 이기도 하고 친박의 자장 최경환과도 관계가 돈독하다. 그리고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BBK 검사들로 이명박 있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연루된 도곡동의 BBK 주가 조작 사건은 무혐의 처리를 해줘서 이제 그때 화제가 됐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2008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구속 기소했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게까지 했었던 사람이죠. 그 다음 것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실세였었죠. 그리고 이제 18대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중수부 해체와 상설특검을 도입을 공약으로 걸면서 검찰의 대표에 강력 반발도 했었고, 뭐 이런 이제 이력을 가졌었던 사람인데 언제부터 찌그러졌냐? 대구지검장을 거쳐 인천지검장을 역임하던 중 청해진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유병헌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으나 유병헌이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부실 수사라는 지적을 받자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직을 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아주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수상해 저것도. 요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다음 것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것도 수상합니다. 예. 윤석열은 그러면 뭐냐? 이제 요 윤석열은 다 요 밑에 꼬붕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그 최재경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있을 적에 중수 1과장, 그러니까 최재경 밑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재경이 더 위에인 거예요. 박영수가 그 위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안에 제일 꼬붕이었었던 것밖에 없는 거예요. 윤석열이 제일 꼬붕이고 제일 꼬붕이죠. 그 위에 최재경, 그 다음에 박영수.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서 다 뒤집어 씌우려고 이놈들이 이렇게. 그렇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민정수석 6인 중에 이제 곽상도 뭐 그다음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 그다음에 맨 마지막이 이제 최재경인 거예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민정수석이 어떤 자리냐면 국정원, 경찰,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제 인사권까지 쥐는 이런 막대한 고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리였었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여기에서 세월호 특별 수사팀 유병헌을 추적을 했다. 이 사건이 뭐였었냐면 요거는 내가 좀 읽어를 드릴게요. 이 최재경이 어떻게 김만배하고 엮여 있는 사건이었는지 내가 요거는 그냥 글로서 읽어 드릴게요. 아까 그 수상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왜 수상하게 엮였는지 얘기를 해 드릴게요. 2014년에요. 최재경이 인천지검장 할 적에요. 4월 20일 이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그 해운의 유병헌 검거에 나섰는데 남욱 진술에 의하면은요. 최재경이 김만배한테 유병헌 검거를 도와달라 이렇게를 한 거예요. 그 요청을 하니까 김만배가 유병헌의 개인 회계사 이 개인 회계사가 누구냐면 정영학의 친구인 거예요. 정영학의 친구를 통해서 비자금을 이제 추적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유병헌이 숨을 만한 곳을 검찰에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 검찰이 경찰보다 먼저 유병헌의 은시처를 먼저 찾아낸 거죠. 그렇지만 이제 검거에 실패하고 얼마 뒤 변사체로 발견이 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최재경이가 옷을 벗었으나 자기가 말한 대로요. 그 협조해 주겠다고 한 회계법인 있죠.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회계법인은 처벌하지 않는 걸로 약속을 지켜준 거예요. 실제로 그때 당시 그 회계법인이 뭐였었냐면 중앙회계법인이었었는데 그 관련된 중앙회계법인 덕분에 관련된 회계법인 4개가 기소되지가 않았고 2014년 기사에 따르면 중앙회계법인은 유병헌의 세무그룹 계열사 2곳의 회계를 맡았는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이 회계법인이 2020년까지 5년간
화천대유의 감사 보고서를 작성한 업체예요. 거기를 싹 다시 오는 거예요. 김만배는 2019년부터 회사 돈을 대여금 형식으로 473억 원을 빼돌렸지만 그 유병원의 그 회계를 봤었던 중앙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 의견은 계속 적정하다. 이렇게 회계를 봐준 거죠. 그렇게 해서 최재경과 김만배와 중앙회계가 이렇게 딱 엮인 거예요. 그러면 그 유병원의 회계를 봐줬었던 회계법인이면 회계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유병원의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그거 희한하죠.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 희지부지 됐어요. 그러니까요. 유병원 죽고 그거 어디로 갔어?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건 조영이를 이제 그때 저걸 할 적에 김홍일이하고 또 한번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최재경이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김홍일이를 우리 조영이를 빼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산지척은행의 브로커를 요 두 사람한테 이제 빼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김만배가 중수부에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우영의 선처를 부탁했다. 그게 이제 최재경이라는 거죠. 중수부에 있었으니까는요. 이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얘네들이 대선 때는 뭘 놓고 왔냐면 이걸 윤석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최재경의 밑에 윤석열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럼 윤석열이 50억 클럽이라야지 왜 최재경이가 당연하지. 50억 클럽이 왜 돼 있어요?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네. 그 최재경이가 이런 짓에 가담을 했었기 때문에 50억 클럽이 된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 최재경의 실체를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최재경이가 이제 얘네들이 얼마나 이게 쩐의 전쟁이라서 쩐 앞에는요, 이게 뭐 사상도 뭐도 없어요. MB BBK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무혐의를 처리를 해준 게 최재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김만배는 뭘 했는지 아세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BBK 취재 파일 있잖아요. 이걸 쓴 놈이에요, 또. 이거를. 아니, 서로 반대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찰떡궁합으로 잘 맞는지 몰라요. 얘는 법조기자가 검찰 출입 기자 2명의 끈질긴 추적해서 이거 쓴 놈이 이게 김만배예요. BBK 취재한 놈이. 하여튼 얘들은 특이하게 살더라고, 사는 것이. 그러면서 지들은 BBK보다 더 큰 대장동을 해먹고 앉아있고. 그리고 BBK 마무리해준 최재경 욕하면서 뒤로는 깐부대에 있어서 50억 줘야 된다고 끄지랄하고 있고.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많아요. 이제.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이때부터 이제 자기네들이 정영학이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적에도 이건 자기네 이제 녹취 파일들이에요. 정영학에게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소개시켜 준 것도 뭐 김만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프도 같이 치게 다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만배가 검사 출신 곽상도도 소개시켜주고 박영수도 소개시켜주고 다 했다는 거예요. 김만배가 중간에 있어서 이 검사들을 다 정영학 회계사한테도 다 소개를 시켜주는 이 중간에 있는 이 다리 역할을 김만배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 얘는 이명박근혜 정부 때게 맨날 자기는 무슨 핍박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요번에 유동규도 그랬잖아요. 그때가 꽃날이었었다고. 우리는 너무 친하게 잘 지냈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자기네들은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이때가 제일 많은 돈을 축적한 거예요. 이명박근혜 정부 쪽이에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유동규 만난 유재인, 문재인을 저격하는 곽상도의 정보 소스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누가 줬겠어요? 이게 이재명 측에서 다 준 거 아니에요? 그렇겠지. 안 그러고서 어디서 나왔겠어요? 자기네들은 다 깐부였었던 거예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이게 최재경 전 수석을 통해서 박영수 특검이 특검되게 했다. 박영수 특검이 박전희는 그냥 추천을 한 거고 알박기에서 도망간 놈은 최재경인 거예요. 이게 알박기 최재경. 이게 50억 클럽인 거죠, 이제.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최재경 검사장이 인천지검장 유병원 사건을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유병원 개인 회계를 본 사람이 중앙회계법인의 회계사 정영학의 친구라고 나오잖아요. 현재 화천대유 회계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런 일들을 다 최재경 검사장이 김만배에게 그 회계사를 통해 유병헌을 찾아주면 회계법인은 처벌을 안 하겠다고 하였고 김만배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 서로 암묵적으로 그런 묵시적인 거로 따였죠. 그래서 실제로 중앙회계법인 덕분에 관련된 회계법인 4개가 기소되지 않았다. 이거 최재경이가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전화 정영학은 김만배에 대한 부담이 되게 커졌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김만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진술하는 것이 겁난다. 검찰백이 많으니까. 그렇지. 거기다가 지금은 돈까지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러면서 유병헌이 주검으로 발견된 후 최재경 지검장은 옷을 벗었지만 김만배가 말한 대로 검거에 협조하면 회계법인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최재경의 약속은 지켰다. 아, 여기서 이게 그냥 약속을 지켰겠느냐? 그럼요. 아니면 뭔가 그럼요. 엄청난 돈이 그럼요. 예. 그다음부터 한번 봐보세요. 수상합니다. 예. 또 이게 또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그 중앙회계법인 있죠? 네. 최재경이 약속을 지켜줬다고 하던 그 중앙회계법인, 중앙회계법인. 그 유병헌의 그 중앙회계법인이 드루킹 있잖아요. 네. 드루킹 그 회사의 회계도 봐줬던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드루킹 누름나무 출판사 회계를 맡았었다. 유병헌 계열사를 감사하던 그 기가 거기도 맡아줬었던 거예요. 화천대유 내사 중에 이제 강제 수사가 근데 여기 이제 유야무야 묻혔죠. 하냐고 다 지들 통속인데 이 중앙회계법인이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요거를 싹 덮어줬는데요. 그 다음 것 한번 봐주세요. 대선 전 드루킹 불법 행적을 했는데 이 자금 흐름이 스모킹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앙회계가 들어갔다고 그랬잖아. 그게 이제 유병헌의 회계를 담당했었던 중앙회계인 거예요. 유병헌은 돈은 다 어디로 갔냐 이건 거예요. 드루킹의 돈이 누구 돈이겠냐는 거예요. 그 자금 흐름. 드루킹한테 간 자금 흐름이 어디, 이게 유병헌의 돈이면 이것도 골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금책 경공무 운영 내역 규명돼야 한다. 근데 이걸 그러고 나서는 정권이 그쪽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이 댓글 조작에 써졌던 이 자금들이, 밝히지 못했잖아요. 네. 이 회계를 왜 중앙회계가 보냐고요. 여기 회계까지도. 얘 드루킹은 깜방살이 오래 하고 나서는 입 딱 지퍼로 잠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수상하다는, 이렇게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봐준 게 최재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드루킹은. 이거 봐보세요. 드루킹 관련 회계법인 세무수사 이게 했는데도 이거 뭐 자기네 그 라인이니까 중앙회계법인 한 번 압수수색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그 다음 것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더 웃기는지 몰라요, 얘들. 그러봐서 유동규, 이재명한테 이태영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게 최재경이라는 거예요. 아까 해경군 김씨는 김혜경이다. 요거 이제 문바들이 추적해가지고 고발이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유동규가 최근에 뭐 유튜브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이제 고발 들어가니까, 이거 대응하셔야지 되는데, 나 돈 없는데. 이재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까 아는 친한, 최재경이하고 친했대잖아요. 친한 이제 그 검사 출신 변호사한테 자기가 전화를 했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그래서 이태영 변호사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최재경이가 해준 거예요. 최재경이가. 그러면서 그 돈은 어떻게 봐? 돈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이태영이 변호사 대납비가 쌍방울 그 자금으로 20억이 갔다라고 하면서 이병철 씨가 폭나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유동규, 이재명 검찰 수사 때 변호사비 걱정, 이태영 변호사 소개받아. 이게 이제 최재경이 해준 공로라는 거죠, 이게.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사비를 걱정했었고, 전직 검찰 간부를 통해 이태영 변호사를 처음 소개받았다는 유동규. 이게 이제 최재경이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것들을. 이렇게까지 엮여 있으면 이게 박근혜 사람이에요. 최재경이 이게 이재명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이거 봐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참 김용남. 너무 속았네요. 청와대 문건이 누구의 작품이냐면 조홍천과 박간천은 두 사람. 유동규가 전화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박간천이라고 그랬죠. 박간천이 누구예요? 조홍천 꼬봉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건이 다 새 나온 게 이게 지금 이놈이 지금 이재명의 깐부 그 최재성 지역구를 물려받았잖아요. 그렇지. 이게 다 이거 정윤회 동양 문고 뭐 이런 유출건들을 다 했던 게 이 조홍천의 작품이다 이건 거예요. 이 간첩들만 기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조홍천이도 수상한 게 요즘에 또 이재명에 대해서 약간
비토 놓는 발언을 하거든.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자기한테 튀어오를 거에서 미리 손절을 하나? 그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문건 유출한 조홍천이가 무죄로 확정이 됐잖아요. 왜? 박근혜 정부를 몰락시켜준 공로의 사람 아니에요. 네. 박관천이는 그 건으로 유죄를 받은 게 아니라 이건 조홍천이고 저쪽이 박관천이고. 박관천이는 그 건으로 유죄를 받은 게 아니라 룸사롱 업주 오모 씨로부터 현금과 금괴를 받은 걸로 이제 기소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아주 돈만 밝게 얘도 돈이 엄청나더라고. 얘 재산 추적해 놓은 것도 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니까. 돈만 밝히는 놈들인 거예요. 이런 놈들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는 이렇게 사기꾼들. 내가 머리카락 허연 종종 내가 싫어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 이경재를 비롯해서 이거 아주 그냥 고단 끝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엮여 있어가지고 조홍천이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병우가 이제 그 뭐죠?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한테 시켰잖아요. LCT도 조사해라. 뭐 세월호도 뭐 조사해라. 이러니까 우병우 못지않는 자라고 이제 우병우를 공개 수배하면서 우병우 잡지 못해서 환장을 했었어요. 왜? 자기네들은 이미 대장동이다 뭐다 다 해먹고 있을 때 아니야 이럴 때.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까지 했었던 것은 이게 다 사전 작업이 있지 않았나. 우병우를 쳐낸 것도 아마 우병우 쳐내야지만이 박근혜 쳐내기 쉽다. 뭐 이런 사전적인 작업들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이 최재경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작업들을 다 해줬기 때문에 50억 클럽에 들어. 근데 이 최재경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거의 대부분이. 아니 50억이 뭐 간단한 돈이에요. 그럼요. 그 정도 했으니까 50억들 다 먹은 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박영수, 권순희, 최재경, 김수남 다 그 정도 했으니까 50억들 다. 그럼요. 50억이 누구 껌값도 아니고요. 이것들 봐. 최재경의 실체 이제 앞으로 속속들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사랑 씨였습니다. 김사랑 TV도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